네, 드래프트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이 드래프트가 끝이 나고 또 그 전에 이 FA 시장도 끝이 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끝이 난 이 시점에서 라잉 시즌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죠. 왜 라잉 시즌이냐? 그 이유는 사실 FA를 통해서 뭐 선수들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뭐 젊은 선수들을 이제 발굴해내면서 본인들의 팀이 최소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시즌이 진행되면서 작년보다 못한 성적을 기록하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쩌면 정말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도 있고, 아니면 뭐 동일한 뭐 8승 9패 뭐 7승 10패 뭐 동일한 이러한 성적을 기록하는 팀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선 팬들이나 팀 관계자나 또는 뭐 전문가나 모두가 이 현재 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이 라잉 시즌이 돌아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끝난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먼저 전체 1픽 이 캘럼 윌리엄스를 가져간 이 시카고 베어스의 드래프트 평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좋은 드래프트를 했다, 뭐 캘럼 윌리엄스와 롬 오둔제라는 이 젊은 리시버의 뭐 시너지 효과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이프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캘럼 윌리엄스를 뽑았기 때문에 베어스는 어찌됐든 성공적인 드래프트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선. 하지만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롬 오둔제라는 리시버에 대한 픽은 사실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뭐 롬 오둔제라는 선수가 뭐 말릭 네이버스나 말빈 해리슨 주니어 같은 급의 뭐 제네레이셔널한 탤런트급은 아닌 선수가 분명하고, 뭐 뛰어난 피지컬과 그런 스킬셋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그것이 단순한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벗어난 그런 리시버로서의 뭐 라우트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확신을 주지 못했던 선수였고, 또 시카고 베어스의 그 이후 드래프트가 뭐 4라운드에서 122번 픽으로 펀터를 뽑는다든지 이 디펜스에 대한 강화를 이번 드래프트에서 사실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물론 오스틴 부커라는 디펜시브 라인맨을 뽑아내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뭐 캘럼 윌리엄스를 뽑음으로써 이제 오펜스에서도 기대가 되는 팀으로 이 전환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팀 역사상으로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디펜스의 팀이에요. 디펜스가 잘 나가야 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윈디시티라고 불리는 이 시카고라는 지역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추운 그러한 날씨 때문에 이 쿼터백이 패싱을 뿌리기가 뭐 힘들다, 그러한 좀 고쳐질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요소도 이 구단 역사에 있어서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시카고 베어스는 반면에 강력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상대 쿼터백이 이 윈디시티에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슈퍼볼도 진출하고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기도 한 그러한 역사를 가진 팀이에요. 그리고 이 맷 이버플러스 감독, 이 현재 시카고 베어스의 감독 또한 이 디펜스 출신의 감독으로서 이 감독이 추구하는 디펜스는 폴맨 프런트 중심의 이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맨을 통한 패스러시를 통한 압박을 추구하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는 뭐 저번 시즌 뭐 중간에 이 조시 스웨시라는 엣지러셔를 트레이드로 영입하기도 했고요. 조시 스웨시 아닌 몬테즈 스웨시죠. 아무튼 이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든든함이 있어야 맷 이버플러스 감독의 이 디펜스 철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시카고 베어스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번 FA나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시카고 베어스는 이 D라인 강화에 대한 투자를 좀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시카고 베어스의 전체 9번 픽은 이 롬 오둔제라는 리시버가 아닌 이 디펜스에 대한 투자였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남기게 만듭니다. 만약에 뭐 9번 픽으로 뭐 자니 뉴튼이든 아니면 바이런 머피 아니면 또 다른 엣지러셔 뭐 라투나 뭐 댈러스 터너나 이런 선수들을 좀 리치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뭐 트레이드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좀 내려가서 그때 다시 한번 뭐 좋은 선수가 남아있다면 뭐 뽑는다는 방향도 있었던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드래프트 픽을 이제 뽑았던 그런 드래프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롬 오둔제 픽이 과연 현재로서 최선의 픽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팬으로서 남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좀 드래프트를 잘한 팀들에 대해서 한번 꼽아보자면요. 저는 일단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이 드래프트의 정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준 팀이지 않나 싶어요. 이 말빈 해리슨 주니어라는 굉장히 세이프 픽, 안전하지만 또 굉장히 높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본인들이 전체 4픽이라는 높은 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최선의 픽을 보여주었고, 또 뭐 1라운드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데리우스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엣지러셔, 어느 정도 좀 하이 실링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로우한 이러한 프로젝트성 타입의 좀 도박성 픽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안전함과 뭐 도박적 뭐 리스크한 픽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이 많은 픽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자비에르 토마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뽑아내면서 이 드래프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어쨌든 새로운 이 체제 하에서 2년 연속 좀 드래프트에서 이 팀 빌딩에 있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잘했다고 생각한 팀들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글스의 경우에는 매년 드래프트를 뭐 잘한다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뭐 팬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뛰어난 드래프트를 했다. 왜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작년 시즌에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와 뭐 데리우스 슬레이 이들의 코너백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아직도 강력한 D라인을 가지긴 했지만 이 디펜시브 백들이 좀 부족하다. 이 빅 판지오 감독의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런 스킴들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분명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1라운드로서 퀴넌 미첼이라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코너백을 뽑았고, 그리고 뭐 쿠퍼 드진이라는 또 다른 넘버 3 타입의 이 코너백을 뽑음으로써 뭐 니켈이나 이런 다양한 뭐 슬락 코너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겠죠. 이러한 코너백들을 연달아 뽑으면서 본인들의 단점이라고 꼽혔던 포지션을 오히려 다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팀들의 입장에서 가장 뭐 FA나 뭐 드래프트나 한 가지 실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단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각 팀들마다 오프 시즌을 이제 접어들면서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데 급급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애틀랜타 팔콘스는 선례로 우리는 쿼터백만 부족하다. 쿼터백만 있으면 돼. 우리는 뭐 드레이크 런던, 카일 피츠, 뭐 비잔 로빈슨, 굉장히 뛰어난 러닝백 리시버들이 있고 우리의 오펜시브 라인 장기 계약 체결해서 안정적이야. 우리는 이들이 이끌 수 있는 쿼터백만 있으면 돼. 라고 쿼터백에 정말 급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컬크 커즌스에게 1억 달러를 주고, 그리고 전체 8번 픽으로 마이클 페닉스를 중복으로 투자하는 그런 실수를 분명히 범했습니다. 팀들은 분명히 이렇게 실수를 범해요. 뭐 오버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판단을 한다든지.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본인들의 그러한 단점들을 오버페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채워낼 수 있음을 매년 뭐 FA가 되었든 뭐 드래프트가 되었든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들이 보여주는 능력, 분명 하위 로즈만 단장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항상 내주기 때문에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은데요. 이글스의 드래프트에서 올 시즌 사실 이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바로 트레이드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8번의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뭐 이 NFL 드래프트 역사상 뭐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했다. 뭐 작년 휴스턴 텍산스와 이 동일한 그런 트레이드 횟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글스는 이번에 트레이드를 뭐 8번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년 시즌 드래프트 픽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올 시즌 드래프트가 아닌 내년 시즌 드래프트 픽을 모았을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이 NIL에 대한 문제예요. 이 Name, Image, Likenes스라는 이 NIL은 현재 이 대학 풋볼을 그냥 대학 스포츠 전체적으로 모든 환경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학 선수들이 본인의 이 NIL 덕분에 이 정말 몇억, 몇십억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현재 대학에 있는 선수들은 아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언더클래스맨의 선수들이 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수가 100명이 무려 넘었어요. 이 언더클래스맨이라는 것은 이 시니어 클래스가 아닌 뭐 소포모, 이 주니어 클래스의 선수들이 뭐 1, 2년 빠르게 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더클래스맨들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이유는 단순했죠. 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프로에 자신 있어. 나는 빨리 진출해서 엄마 집 사줄 거야. 내가 좋은 차 살 거야.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어요. 하지만 NIL의 도입 덕분에 선수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졌고 나 굳이 지금 당장 프로에 진출 안 해도 돼. 나는 더 준비가 되었을 때 가고 싶고 나는 지금도 람보르기니 끌고 있고 나 지금도 엄마 집 사줬어. 내가 굳이 지금 이 프로에 갈 이유가 없어. 나는 대학 시절 좋게 다 잘 보내고 학위까지 다 따고 그때 진출할 거야. 시니어까지 다 할 거야 라는 것이 현재 이 새로운 이 드래프트 환경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클래스맨의 이 드래프트 진출이 100명을 넘었던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현재 올해는 40명도 안 된다고 한 30명대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올 시즌 드래프트는 그만큼 드래프트 풀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냐? 언더클래스맨 출신의 더 재능 있고 더 젊은 이러한 선수들이 이 드래프트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올해 우리가 이 많은 선수들을 뽑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NIL 덕분에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 내년 시즌 시니어로 나오는 선수들이 좀 더 평가가 좋다면 우리 이 트레이드를 해서 내년 시즌 드래프트 픽을 모으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또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현재 이 NFL 로스터 상의 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에요.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뭐 세컨더리, 리시버 굉장히 어마어마한 뎁스와 탤런트를 자랑하고 있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정말 많은 드래프트 픽을 뽑음으로써 이 많은 선수들을 뽑아봤자 대다수의 선수들 절반 이상은 분명 이 로스터 컷에서 탈락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올 시즌 이 젊은 선수들을 막 뽑아서 돈을 주고 이들을 로스터 컷을 하면서 낭비하기보다는 내년 시즌 더 좋은 탤런트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내년 시즌 우리 팀의 뭐 뎁스가 떨어졌을 때 그때 뽑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판단을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이윌 로즈먼이라는 단장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이 구단은 어찌됐든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 본인들이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NIL 그리고 이런 환경들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트레이드를 8번이나 하는 등 애매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 팀은. 그만큼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글스라는 팀이 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마음에 드는 드래프트 팀은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요. 일단 테리언 아놀드 그리고 1라운드 픽으로 이 알라바마 출신의 뭐 넘버 2 코너백을 뽑았고 또 2라운드에서 바로바로 이 미주리 출신의 레이크 스트로우 이 코너백을 뽑았는데요. 일단 레이크 스트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조지아 게임의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조지아의 오펜스를 가장 잘 막은 코너백 이 레이크 스트로우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것도 맨투맨 커버리지로 말이죠. 그리고 테리언 아놀드라는 엘라바마 출신의 코너백도 이 맨 커버리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코너백이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분명 오펜스에서 이 스텝업을 했고 리그 최고의 오펜스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가오는 이번 시즌에도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디펜스는 분명 더 높은 단계로 가기에는 좀 장애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에이든 허친슨이 이끄는 디펜시브 라인맨은 이 좋은 힘을 발휘할 때도 있겠지만 이들의 코너백진 분명히 굉장히 아슬아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두 명의 좋은 그리고 젊은 코너백들을 뽑음으로써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킴,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에런 글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헤비한 맨 커버리지를 소화하기로 유명하죠. 이 맨 커버리지에 특화된 이러한 코너백들을 뽑음으로써, 그리고 하위 라운드에서 메카이 윙고, 이 디펜시브 태클 LSU 출신의 굉장히 로우하지만 뛰어난 탤런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언더사이즈맨의 태클을 또 뽑음으로써 이 디펜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라이온스가 그래도 최선의 이 드래프트를 분명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도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아마리우스 밈스라는 이 오펜시브 태클을 뽑아내면서 벵갈스도 정말 이 오펜시브 태클에 대한 부분이 매년 바뀌면서, 그리고 매년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왔던 팀이죠. 이 아마리우스 밈스를 이번에 정말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픽으로서 이 조 버로우와 이들의 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크리스 젠킨스라는 디펜시브 태클, 절메인 벌튼, 이 와이드 리시버를 뽑아서 티 히긴스가 앞으로 나간다면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뽑음으로써, 또 이번 FA에서도 신시내티 벵갈스는 분명 적은 돈으로 뛰어난 효율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이번 오프 시즌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핸드릭슨이라든지 이러한 티 히긴스라든지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새로운 연장 계약을 달라 쇼미더머니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신시내티 벵갈스는 돈을 아끼고 있는데 쓸 때는 써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티 히긴스와는 결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트레이 핸드릭스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팀은 이 트로이 파타누라는 이 리그 최고의,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태클 중에 한 명, 정말 운동신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고, 잭 프레이저라든지 이런 선수들 뽑으면서 최근 2년 내에 이 오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분명 지금 당장 이 드래프트나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드래프트를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이 팀 빌딩의 방법에 있어서는 최근 2년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드래프트 방법은 굉장히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이죠. 먼저 오라인을 재건을 하고 이들의 이 베테랑 쿼터백들을 영입함으로써 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선보이고, 앞으로 팀의 방향성을 천천히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방향성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급하게 할수록 체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리그이죠.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이 근본에 먼저 집중해라 라는 것을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드래프트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리시버인 자비에르 월시를 뽑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월시라는 리시버가 165파운드밖에 안 되고, 사실 165파운드의 이 몸을 가진 선수가 이 300파운드, 250파운드의 선수들이 날아다니는 이 NFL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진짜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리그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굉장히 프레임이 얇고 몸무게가 안 나가는 이 선수가 과연 NFL을 버텨낼 수 있을까?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자비에르 월시라는 리시버는 단순히 빠른 리시버는 아니에요. 존 로스나 이러한 타입의
그냥 단순히 발 빠르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높은 드래프트 픽에 뽑혔던 선수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선수들은 다 망했어요.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뛰어난 스피드를 가졌기 때문에 라우트 러닝에 있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다른 스킬셋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이들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연습 상황에서 1대1 플레이를 한다면 무조건 내가 따돌리고 캐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르죠. 이 필드 위에서의 스피드는 분명히 본인이 이 플렉티스에서의 스피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게으르게 연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 자비에르 월스라는 리시버는 단순 스피드도 빠르지만 이 라우트 능력에 있어서도 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리시버였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선택이 그전과는 다른 선택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가진 이 디테일한 부분, 라우트 러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를 스피드에 접목해서 이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오펜스가 가진 또 다른 템포와 이 스피드를 각종 플레이들과 활용한다면 이 좀 165파운드의 리시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팀은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이 전체 2번 픽으로 제이든 다니엘스를 뽑았고, 2라운드 픽으로 자니 뉴튼, 이 디펜시브 태클을 뽑았는데요. 그리고 코너백으로 세인리 스틸, 이 코너백을 뽑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픽들이에요. 일단 제이든 다니엘스,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이자 정말 탤런트만 보자면 말도 안 되는 픽이잖아요. 진짜 라마 잭슨 넘버 2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더 경험도 많고 더 확실한, 현재 NFL에 당장 뛰었을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또 자니 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니 뉴튼은 사실 바이런 머피보다도 진짜 압도적인 이 디펜시브 태클로서 이 정말 필름을 보여준 선수예요. 사실 이 조던 데이비스나 젤런 카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일전에 뽑았던 정말 역대급 디펜시브 태클 이상으로 진짜 필름상에서는 이 자니 뉴튼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사실 1라운드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아쉽게 2라운드에서 뽑혔는데요. 이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이, 그리고 이 팀의 구단주가 가진, 이 조시 해리스라는 구단주가 가진 특성, 탤런트를 수집해라.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필라델피아 식서스, 조엘 엠비드, 펄츠, 그리고 벤 시몬스, 이들을 뽑았던 조시 해리스 구단주는 단순해요. 탤런트를 수집해라. 가장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선수를 영입해라. 그것이 이 조시 해리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고,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도 가장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 제이든 다니엘스, 자니 뉴튼, 이런 선수들을 뽑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요. 하지만 그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제이든 다니엘스, 과연 이 선수가 부상 없이, 이 결장 경기 없이 과연 풀시즌에 NFL에서 뛸 수 있을까요? 본인과 비슷한 스타일의 이 듀얼스의 쿼터백으로 불렸던 이 앤서니 리차드슨도 고작 3경기 5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을 당했어요. 라마 잭슨, 본인의 이 컴패리즌으로 불리는 라마 잭슨 또한 매년 이 부상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달고 있고요. 또한 2라운드 픽에서 뽑은 이 자니 뉴튼 또한 이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필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에요. 과연 이 자니 뉴튼이 탤런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시즌에 뛸 수 있을까? 이 팀들은 분명 그것을 걱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뽑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뽑았죠. 왜냐? 가장 강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들은 분명히 탤런트를 잘 수집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상에 대한 부분 또는 이 선수들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부담이 굉장히 큰 이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양날의 검을 과연 이들이 가진 이들,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이 과연 좋은 팀 빌딩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부분은 향후 2-3년 후에 결과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패치는 뭐 드레이크 메이를 이 본인들의 미래로 생각하는 쿼터백을 뽑았고, 그리고 뭐 메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또 젊은 리시버들을 뽑았죠. 이 제일런 펄크라는 이 리시버를 뽑았고, 제본 베이커라는 또 다른 리시버를 이렇게 뽑았는데, 아마 패치가 추구하는 타입의 이 오펜스는 좀 아웃사이드 존 타입의 분레그, 뭐 플레이 액션,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리시버즈, 뭐 제일런 펄크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이 딥 크로서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이고, 또 뭐 이들의 오펜시브 태클, 오펜시브 가드, 이러한 선수들을 봤을 때 좀 더 무브먼트, 이러한 아웃사이드 존 플레이성의 오펜스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이들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패치의 드래프트 픽에서 이번에 가장 의외였던 것은 이 조 밀튼이라는 이 테네시 대학교 출신의 가장 강한 어깨를 가진, 이 그냥 안 서서 70야드의 이 스로우를 던질 수 있는 이 조 밀튼을 뽑은 데 있는데요. 사실 뭐 전체 1라운드 픽으로 쿼터백을 뽑고, 또 하위 라운드에서 또 2명의 쿼터백을 뽑고, 이러한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안 흔하진 않아요. 뭐 가끔씩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왜 드레이크 메이하고 조 밀튼에 대한 픽은 분명히 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 부분은, 드레이크 메이는 분명 시간이 걸리는 쿼터백입니다. 올 시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주전 쿼터백, 이 1주차 주전 쿼터백은 바로 자코비 브리셋이 될 거예요. 왜냐?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베테랑 쿼터백이 더욱더 준비가 되어 있고, 드레이크 메이는 아직 이 NFL 단계에서 뛰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 밀튼이라는 쿼터백도 마찬가지예요. 리그에서 가장 강한 어깨를 가졌지만 그 외 모든 쿼터백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선수가 바로 조 밀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타입의 쿼터백을 같은 드래프트에서 동시에 뽑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어쨌든 드레이크 메이나 조 밀튼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 플래티스 랩이 필요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드레이크 메이를 키운다면은 조 밀튼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조 밀튼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뭐 무언가를 취한다면 드레이크 메이의 성장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비슷한 타입의 이 상황에 현재 놓여있는 이 두 쿼터백을 동시에 뽑았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 뉴잉글랜드의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아쉬운 팀은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물론 뭐 2라운드에서 뭐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라운더 이 참 로빈슨이라는 엣지 러셔를 뽑았다. 그리고 하위 라운드에서 뭐 런닝백을 또 뽑았고 2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고, 바로 드래프트 끝나자마자 이 리시버인 OBJ와 뭐 1년 단년 계약을 체결을 했죠. 마이애미 돌핀스는 계속해서 이 차를 수집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뭐 타이릭 힐, 제런 와들, 뭐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포츠 카드를 뭐 OBJ라는 뭐 또 다른 뭐 포르쉐를 뭐 또 가지게 되고, 뭐 계속해서 이 말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오케이, 뭔지는 알겠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뭐 스피드,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 타입의 그런 마인드, 그런 팀 빌딩, 오케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 이들이 이 겨울에 또 다른 이 플레이오프 잔혹사를 과연 안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마이애미 돌핀스, 과연 이번 시즌에도 이 투아라는 쿼터백을 단단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오펜시브 라인을 좀 보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항상 부상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 뎁스 강화를 하지 않는 부분, 저는 이번 시즌 막판에 또 한 번 마이애미 돌핀스가 값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리시버 이렇게 많이 뽑아봤자 이 리시버들 다 로스터상에 못 올리잖아요. 러닝백들 다 못 올려요. 결국에는 몇 명 자르고 할 텐데 드래프트 픽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상황으로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뭐 주요 팀들, 저는 뭐 인디애나 콜츠가 이 라투 뭐
어쨌든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어쨌든 엣지러셔 UCLA 출신의 라투죠. 이 라투라는 엣지러셔는 사실 최근 10년간 봐왔던 이 엣지러셔 중에 가장 뛰어난 필름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정말 압도적인 선수예요. 뭐 마일스 게럿이나 이러한 선수 제2의 사실은 전체 1번 픽으로 뽑혀야 하는 선수 거의 그 정도 급의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부상을 당했었죠. 그리고 그 부상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 풋볼 선수로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권유를 받기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러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팀들은 분명히 꺼려했고 1라운드에서 뽑길 꺼려했고 15번 픽까지 몰렸는데요. 이 크리스 몰라드 단장은 이 라투를 뽑자마자 이렇게 문장을 말했죠. We got the best fucking pass rusher. 이렇게 정말 최고의 패스 러셔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서 웃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라투의 픽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또 이들의 2라운드 출신의 리시버 아도나이 미첼의 경우에도 이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팀들이 뽑지 않아서 좀 내려가서 콜츠에게 기회가 생겼는데 이 정도의 탤런트라면 저는 리스크를 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싱턴 커맨더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라는 팀은 어쨌든 좋은 이 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에 대한 부상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확실히 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 선수를 풀타임으로 뛸 것인지 아니 우리는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의 플레잉 타임을 나눠 가진다든지 그런 확실한 계획을 좀 선보여 줄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제이시 레썸과 2라운드 픽인 번드레스 웹, 이 텍사스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이 바이런 멀피 외에도 이 뛰어난 이 스웨 픽도 마음에 들고요. 또 시애틀 시옥스의 이 바이런 멀피 픽 분명히 좋은 픽이 되지 않을까 싶고 템파베이 벅스 이들의 그레엄 벌튼과 크리스 브레스웰 1, 2라운드 픽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바로 버팔로 빌스의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버팔로 빌스는 이 캔자스 시티 칩스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32번 픽 1라운드 마지막 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르겟을 뽑기 위해서 리시버를 뽑기 위해서 한 칸 올라왔고 그 뽑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5년차 선수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면에 버팔로 빌스는 이 5년차 옵션을 포기를 하고 이 키온 콜먼이라는 리시버를 뽑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버팔로 빌스는 32번 픽,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33번 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롤라이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32로 그리고 버팔로는 33을 결국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팀 모두 리시버를 뽑았어요. 그렇다면 두 팀 모두 왜 트레이드를 단행했냐?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이 르겟이라는 리시버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이고 브라이스 영과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리시버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5년차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선수에게 만약 장기 계약을 줄 때 굉장히 비싸게 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5년차 옵션을 행사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32번 픽으로 올라왔어요. 반면 버팔로 빌스는 오케이 트레이드 해줄게. 근데 우리도 키온 콜먼이라는 리시버를 뽑았어. 과연 키온 콜먼이라는 리시버가 본인들이 마음에 들고 프랜차이즈 리시버로 남기를 원한다면 버팔로 빌스는 사실 5년차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32번 픽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왜 33번 픽으로 키온 콜먼을 4년만 사용할 수 있게 뽑았냐 이거죠. 그렇다고 드래프트 대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5라운드와 6라운드 픽을 스왑한 그저 그런 이 대가를 받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키온 콜먼을 본인들이 좋아했다면 아니 5년차 옵션 사용할 수 있는 1라운드에서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어쨌든 버팔로 빌스는 이 또 다른 키온 콜먼이라는 굉장히 피지컬하고 이 컨테스티드 캐치 능력을 가진 이러한 리시버를 뽑음으로써 좀 또 DJ 샬크 1년 계약을 하기도 하고 DJ 샬크는 차저스죠. 이 체이스 클레이풀 이
비운의 리시버와 계약을 했죠.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피지컬 타입의 이 컨테스트 캐치 능력을 가진 이러한 좀 빅바디 타입의 리시버를 뽑음으로써 본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뭐 단순한 스피드, 뭐 라우트 능력이 아니다. 그러한 능력에 특출난 강점을 가졌던 뭐 스테판 딕스나 게이브 데이비스를 놓아주면서 큰 선수들, 피지컬에 자랑하는 선수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레드존에서의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강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팀은 현재 12 퍼스널 2명의 타이트엔드 위주의, 그리고 이 큰 키의 피지컬한 리시버들, 블락킹 능력을 가진 이 리시버들을 수집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피지컬한 뭐 러싱 풋볼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방향성을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결과물이 뭐 작년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그리고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의 선택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GM이나 감독에게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평온하지 않고 정말 급작스러운 변화를 준다면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은 분명 스스로 감독과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반면에 뭐 좋은 결과를 낸다면 또 그만큼 많은 박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은 역시 애틀랜타 팔콘스죠. 이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대차게 깠지만 뭐 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도 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도대체 왜 전체 8번 픽으로 뽑았는지, 일단 뭐 저번에 했던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구단주 입장에서 이를 몰랐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컬크 커즌스에게 1억 8천만 달러 계약을 주고 3년간 이 개런티된 1억 달러 계약을 주고 또 1라운드로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이크 페닉스 주니어에게 줘야 되는데, 과연 구단주가 모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구단주도 미리 알고 허락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무리 뭐 풋볼이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해도 이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서 블랭크 구단주가 뭐 묵인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뭐 컬큰 커즌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우리가 뭐 너와 많은 돈을 주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너는 정말 우리의 쿼터백이야, 믿어. 하지만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또 미래라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우리는 쿼터백을 혹시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구단의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이 팀의 리더인 이 컬크 커즌스에게도 사실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도리죠. 하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한 거죠. 팀 케미가 분명히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커즌스가 과연 이 페닉스라는 선수를 좋아할 수 있을지, 팀의 기대대로 뭐 조언도 해주고 뭐 많은 뭐 스킬도 알려주고 과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불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팀 빌딩의 관점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윈 나우 팀을 현재 건설하고 싶고, 템파베이 벅스 현재 베이커 메이필드를 필두로 해서 오펜시브 라인을 재건하는 모습이고, 이들이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라는 리시버와 다시 한번 이 좋은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고, 또 이들의 디펜스 뭐 점점 뭐 좋은 젊은 선수들을 추가함으로써 어쨌든 디펜스 중심의 감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과연 애틀랜타 팔콘스가 더 많은 득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들의 오펜스를 베이커 메이필드와 마이크 에반스를 과연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도 마찬가지고요. 데리카가 이끄는 이들의 세인츠, 이 오펜시브 태클을 강화함으로써 데리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욱더 안정적인 패싱 능력을 보여줄 것이에요. 과연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스가 뉴올리언스 세인츠, 데리카를 잘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캐롤라이나 팬더스도 어쨌든 좋은 오펜시브 웨폰들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됐든 작년보단 최소한 낫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과연 팔콘스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확실한 레벨업을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이클 페닉스 뽑고 2라운드에서 이 디펜시브 태클인 클램스 출신의 오호로호, 이 발음하기 힘든
이 선수를 뽑았는데 과연 이 선수가 뭐 바이런 머피, 뭐 자니 뉴튼 이러한 타입의 탤런트를 가졌냐고요. 이 선수는 분명 로우하고 이 프로젝트성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 당장의 위닝이 필요한 이 애틀랜타 팔콘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좋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팔콘스가 과연 커즌스와 함께 이 어긋난 이 선수와 감독, 이 모든 것이 현재 방향성이 어긋나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로스터 상의 단순히 이 탤런트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애틀랜타 팔콘스의 팬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굉장히 아쉬운 그런 드래프트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라잉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팀과 모든 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정규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이 희망으로 열심히 다들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We choose to not judge ourselves by the world's eyes, but evaluate ourselves daily, yearly, as men and women based on our own core values. We define our core values. We commit to them. We live by them. We have our own definition of success and failure based on those values, not the ones that you may find on TikTok, Twitter, or Instagram. We have to define our own success and failure. Trust your instincts. Dare to be different and create your path and core values that are uniquely yours.